철없는 소리, 어린아이한테 아직 철이 덜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제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가 누군가를 물어봤더니요. 국민의 40%는 국민의힘이 이겼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은 숫자를 가져갔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겼다라는 답변이 좀 더 많았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패자 역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30%로 최대 패자 1위로 나왔고요. 2위는 정청래 대표입니다. 선거 결과를 봤을 때 전혀 다른 당과 당대표의 책임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영우 전 의원님,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이 선거에서는 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는 가장 크게 졌다.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일단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수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이지만 이제 이겨서 돌아왔는데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범보수에 속하는 한동훈 국회의원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하나로 딱 보기에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 북갑에서의 한동훈 승리, 이거는 국민의힘이 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것 때문에 기대 심리도 있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좀 좋은 쪽으로 변화하겠네, 보수 재건 되겠네 하는 심리가 작동을 해서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당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네. 국민의힘이 살짝 이기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장동혁 당권파, 국민의힘 지도부가 밀었던 뭐 박민식 후보라든지 예.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광역 단체장들도 신경 써가지고 정말 작심하고 밀어줬던 단체장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실패한 거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16대 그러니까 네 곳만, 그렇죠? 네. 네 곳만 이기지 않았습니까? 광역 단체장. 이렇게 보면은 많은 광역 단체장 다 지금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국민의힘도 완전히 실패한 선거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청래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을 일단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이제 전북지사 선거에 올인하다 보니까 그런 내부적인 어떤 권력 갈등 문제 때문에 그런 그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당대표 둘 다 모두 두 사람 최대 패자로 1, 2위로 꼽힌 상황이죠.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장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총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우리 지도부는 이제 다음 지도부를 위한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아니 철없는 소리라니요. 철없는 소리라니요. 논쟁은 이따가 합시다. 그리고 단둘이 조용히 합시다. 당 지도부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당원들께서 지금 2년 임기 기간을 아시고 투표를 했습니다. 왜 비공개 회의 단 한 번도 제대로 참석하시지 않는 분들께서 여기에서 당이 아니라 개인의 계파를 위해 뛰려고 합니까? 네, 어제 최고위에서 공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우재준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하자 여기에 대해 당권파 조광한 최고위원이 맞불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하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철없는 소리라고 맞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요. 1988년생 38살입니다. 38이면 이제 곧 40입니다. 여기에 대해 지금 조광한 최고위원 1958년생 68입니다. 철없는 소리다. 청년 최고위원 꾸짖은 상황. 지금 보시면요. 이게
할 만한 이야기인가 서로에게 나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전을 벌였는데요. 최창렬 교수님, 난데없는 철없는 소리, 나이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땐 저기 조강한 위원이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물리적인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어떤 철학과 어떤 인식의 바탕에서 발언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이 가지고 38세면 내일 모레 40이에요. 40이면 그렇죠. 성인 정도가 아니죠. 40이면 저기 과거에 YSDJ 다 그때 40대 기술원이었어요. 근데 저에겐 조강한 위원이야 뭐 저기 상대방 이제 좀 나이로 이제 누르려고 했던 얘기 같은데, 전 장동혁 지도부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정말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네.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에서 저렇게 지금 면접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국민의힘의 승리가 많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만 상대적 평가 때문에 그래요. 워낙 15대 1로 질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럼 애도 불구하고 12대 4가 나왔으니까 물리적 예. 숫자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긴 것이 느껴지는 것이고, 특히 이제 방금 말씀처럼 서울시장을 뺏겼으니까 민주당이 탈환에 실패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완패한 거죠. 완패. 16개 중에서 12개를 졌잖아요. 네. 물론 이제 생각보다 경기도에서도 기초단체장을 생각보다 많이 선전을 했고 국민의힘이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동안 보여왔던 이 단순히 선거의 승패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선거 승패 이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극우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편승하려 했던 그런 태도들, 네. 윤호개인의 편승하려 했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에요. 비판이고, 그 당내에서 의식이 있는 생각이 있는 당권파가 아닌 분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비주류가 저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단순히 선거 결과뿐만이 아니라. 근데 거기다 지금 장 대표가 하는 얘기는 이 투표 용지 부적 사태를 해결하자. 네.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언제 뭐 장 대표가 이거 해결하라고 했어요? 한동훈 의원이 그런 얘기 잘했더라고요. 오히려 장 대표가 없으면, 장 대표 지도가 없으면 오히려 해결 잘할 것 같다. 뭐 그런 취지 얘기를 했던 걸 네.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장 대표가 지금 어쨌든 보수의 재건이라는 거, 보수의 재정립, 그리고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만 보수의 외필 쓴 가짜 보수 정당, 이게 국민의힘의 전 본질이라고 전 봐요, 개인적으로. 이거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뭔가 복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 안 했잖아요. 지난 3월 9일 날 의원총회에서 절연 선언했으면서도 네.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후에 나온 여러 발언들도 말이죠. 뭔가 어쨌든 윤호개인의 편성하려 했던 것.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 이 투표용지 사태, 부적 사태 나고 난 다음에도 부정선거 재선거론을 얘기하잖아요. 아직은 재선거 얘기할 때 아니지 않습니까? 공당의 제1야당의 책임 있는 대표가 말이죠. 예. 그런 그 세력들의 편승하려는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저렇게 면전에서 저 우재준 의원에게 저런 말을 듣는 것이고, 저 우재준 의원의 말뿐만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네. 다수 의원들이, 그리고 옆에 김영호 전 의원 계십니다만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근데 장 대표는 전 버틸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이 뭐 물러날 생각들이 없어요. 네. 단지 그래서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의 구성원이 원내외 의원들이, 원내외 위원장들이 말이죠, 뭐 연판장을 돌리든지 무슨 저 행동에 옮겨야죠. 저걸 무슨 당원 당규에 따라서 최고위원이 안 물러나고 대표가 안 물러나니까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다? 네. 혁명을 왜 하는 겁니까? 혁명은 법이 있어요. 혁명이라는 건 법을 뛰어넘는 게 혁명이에요. 그런 거 왜 못하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장 대표나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당권파, 비당권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 퇴진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그런데 김민수 최고위원 발언을 들어보시면 우재준 최고의 발언에 대해 왜 계파 싸움을 여기서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님, 지금 당권파 입장에서는 이게 친한동훈계라고 이제 편을 갈라서 뭔가 공세를 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계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국민의힘 당권파가 보여준 그 잘못된 행태, 그 계엄과 탄핵의 강을 제대로 건너질 못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그 지방선거 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은 이미 심판을 하셨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 언행, 이거 잘못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민심의 회초리를 강하게 지금 드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부정하는 겁니다. 뭐 임기 2년이다, 최고 지도부, 최고위원들. 당대표 그거를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여태까지요, 선거에서 이거보다도 훨씬 적게 진 선거가 많았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지도부 다 사퇴했습니다. 그 훌륭하신 당대표 다 사퇴했어요. 그 선거는 그겁니다. 이게 책임 정치를 하려면 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네. 그 임기를 2년 채운 당대표가
황우여 대표 말고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다 선거 때문에 물러나신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민심 앞에 겸허해야 되는데 네. 아직도 임기 2년 남았다? 이거는 완전히 무슨 정말 철밥통이죠. 공무원들이 그냥 하듯이 임기가 정해져 있는. 근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네.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는 한 이런 투표함 용지 문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다음에 보수 재건, 그다음에 중도로의 확장, 네. 또 내후년 총선 한 발도 지금 내딛지를 못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대안과 미래라는 국민의힘 소속 25명 그래도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네. 그 의원들 모임에서 장동혁 지도부 사퇴해라. 그것이 새 출발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안과 미래 소장파 의원들이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되었고 장동혁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그만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맞습니다.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대표가 우리 국회의원들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한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어서 정치적 연명을 하는 정당이라는 낙인을 찍히게 될 것입니다. 네, 어제 너나 할 것 없이 목소리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퇴진을 요구했고요. 권영진 의원 방금 보신 것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어 정치적 연명을 하는 정당이라는 오명, 낙인이 찍힐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안과 미래 소장파 발언에 대해서요. 당권파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이어가 보시죠.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우린 당권파가 아니라 개혁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지금 대안과 미래가 소장파, 개혁파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들은 그냥 친한동훈파다. 우리야말로 보수를 개혁하려는 개혁파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수 최고위원 저도 방송에서 가끔 뵀었는데 참 말도 잘하는 것 같은데 사석에서는 어떻게 공석에서는 저렇게 도대체 일반 국민들의 민심과는 너무나 괴리된 저것도 김민수 최고의 어떤 개인 생각이니까 네. 자기의 생각이니까 얘기하는 거겠습니다만 글쎄요, 저게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친한파다, 개파다, 당권파다, 비당권파가 아니고 네. 외형적으로 볼 때 당권파 맞죠, 김민수 최고가.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분은 이제 비주류, 비당권파로 우리 얘기를 해요, 편의상.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라는 게 있어요. 상식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네. 여기서 국민의힘의 이른바 당권파란 분들의 저런 발언들 개혁의 의미를 좀 찾아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레볼루션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저게 개혁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 가 있고 탄핵 의결돼서 탄핵된 사람이 이제 그 헌재에 의해서 파면됐잖아요. 국민에 의해서 파면된 사람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근데 그분을 윤어게인 어쩌고 하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부인합니까, 그것도? 그런데 무슨 개혁이라고 그래요, 개혁이. 난 저렇게 아무리 그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생각은 그렇지 않으나 어쨌든 내가 당권파고 나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제가 알 도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의 자신은 개혁파다. 저 사람들은 친한파다라고 얘기하는 걸 누가 얼마나 생각이 있고 네. 객관적 상식과 보편적인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할까? 본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믿기 어려운 의견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한마디로. 제 생각입니다만.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들고 나온 내용은 이겁니다. 아까 김용 의원도 얘기하신 것처럼요.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서울시장을 가져왔고요. 얼마 전 최근 여론조사에서 골든크로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공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요. 이번 지방선거 패배하면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인가? 과거 이 당대표 후보 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 OX 퀴즈로 나왔는데요. 그때 장 대표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내년 지방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당대표직도 내려놔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패배하면 당대표직 내려놔야 한다. 모두 동그라미 붙였습니다. 네, 김용호 의원님, 이게 지난해 8월입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런데 질문이요. 패배하면 내려놓겠는가. 여기에 장동혁 대표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 패배가 아니라고 보는 걸까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완전히 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선거 끝나고도 장동혁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희망의 불씨를 지켜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 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졌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혼자. 예, 그 본인이 생각하는 이 선거 결과는 일반 상식적인 민심, 여론하고 완전히 지금 달라요. 그 서울시장 이긴 것도 본인이 잘해서 이긴 것 같고. 근데 오세훈 시장은 사실은 장동혁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하고 거리를 두려고 엄청 애를 썼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된 거거든요. 네. 또 굉장히 아슬아슬했습니다마는 경남도지사, 박완수 도지사도 선거 기간 내내 장동혁 대표 올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캠프에서.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 오면은 다른 일정 잡아가지고 엇갈리게 만들고. 그게 이번에 승리의 원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자기가 마치 잘해가지고 이렇게 된 양, 예. 이런 거를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예?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 거고 본인이 잘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네. 완전히 이제 환상 속에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나마 지금 기득권을 지키려고 지금 너무나 몸부림치는 것 같아서 뭐 후배 정치인입니다마는 너무나 애처롭다 그럴까요? 애처로움을 떠나서 이제는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죠. 어떻게 명실공히 그래도 제1야당을 이렇게 쑥대밭을 계속 만들고 있나.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지금. 끝까지 뭔가를 지키려고 하다가 네. 결국은 건전한 보수의 앞길을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얼마 못 갑니다. 어허. 예, 이미 당내에서 네. 움직임이 일어났잖아요. 네. 선거 일주일 뒤인 어제요. 이렇게 여의도에서 공개 발언 저격하는 사퇴하라 물러나라 목소리가 계속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경민 변호사님, 사실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이 지도부 체제를 바꿀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뭐 지금 당원 당규에 따라서 뭐 사실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만약에 5명 중에 4명이 이제 사퇴를 한다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바꿔질 수 있고 뭐 비상대책위원 체제로 이제 갈 수가 있었지만 네.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뭐 당권파가 계속 이제 굳건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장 대표 스스로가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패널분들 이야기를 해왔지만 뭐 네. 지금은 현실적으로 뭐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 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서요, 이 사태 끝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